김만철은 그 안기부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 못 믿겠으니까니 이 내가 가고 싶은 아무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여달라.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김만철 씨가 직접 아무 여의도의 아무 아파트에 아무 층에 아무 집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임의로 들어간 집에 마침 베란다에 그 쌀이 80kg, 무려 2마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옛날에 한 가마씩 있었어. 네, 그래서 160kg. 이 2가마나 되는 쌀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남조선에는 쌀이 정말로 넘쳐나는구나. 네,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평양처럼 잘 사는 데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의심했던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거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나는. 근데 사실 여의도는 잘 사는 데잖아. 김만철 씨 테스트 여기서도 안 끝나죠. 아파트 가봤으니까 이번엔 달동네 한번 가보자. 더블 체크, 더블 체크. 어제 군설이 있어가지고 더블 체크. 아파트보다 좀 유력한 환경이니까 여기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뭘 보냐면 개밥 그릇을 봅니다. 우연히. 왜요? 깨박그릇이 뭐? 개밥 그릇을 우연히 봤는데 달동네에 개밥 그릇. 네, 쌀밥이 신쌀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고기도 몇 점 있었대요. 고기까지. 그래서 냄새까지 맡아본대요. 그러니까 신내도 안 나. 신내도 안 나. 신내가 안 나. 그러니까 야 이거 짐승도 이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렇게 서운하던 쌀밥에 고기 있고 문제 없겠구나. 개가 개가 먹고 있네. 그래서 마음을 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분도 이 모든 게 트루먼 쇼 아니야라고 의심한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이제 그 쇼를 하게 되면 미처 프로그래밍이 안 된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를 찔러봤는데 다 돼 있네. 쇼가 아니구나. 혹시 그러면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남한에 와서 어떤 종류의 의심이든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아니 나는 한국 진짜 정말 고지들이 그렇게 있나. 교과서에서 하버에서 본 거는 한국에서 본 고지가 아니고 쪽박 차고 쌀 옷으로 다니는 고지였거든요. 해진 옷 입고. 기억 끝나고 막 그런. 노닥노닥 기운 그때 거. 교과서. 전후에. 교과서 사파에 이게 있어요. 안 지워져 잘. 그래서 근데 와보니까 별로 없어.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기자들이 수련회 간다고 따라갔는데 그 옆에 왕처 찍은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거 딱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우리 교과서에서 보던 그 다리, 그 초가 그 쓰러져가는 집, 그 가만히 떼 있는 집. 그거 가지고 딱 찍어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속았네. 왕초 보고 놀라셨구나. 세트장, 왕처 세트장.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 언제 얼마 안 돼서부터 군부대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군복무가 10년이잖아요. 여기서 군복무 기간 여기도 당연히 10년이었는데 2년이라는 거에서 아 이게 군복무 기간도 국가 기밀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허투루 알려주는구나. 언제 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설마 2년을 하냐. 북한은 10년이 아버지부터 제 남동생 다 10년이었기 때문에 야 2년 10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기밀이구나. 근데 우리 아까 시크릿 코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아까 뭐 절반만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1월 15일. 자, 김만철 가족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그날, 오늘의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김만철 일가를 태운 배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떠났던 그날 반대편 해상에서는 한 척의 배가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몰라요? 월북인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계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수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8마일 공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계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제27 동진호는 북방 한계선 부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계 경비정이 총격을 가한 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크릿코드 1987년 1월 15일입니다. 네. 이름이 또 동진호네. 자, 1987년 1월 15일에 이 두 척의 배는 운명이 너무나도 갈리죠. 자유를 찾아서 북을 탈출하고 또 한 배는 북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생사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진호가 납북된 지 6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가 북한이 동진호를 보내주겠다. 선원들 다 원하는 선원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적십자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어요. 선선하게. 그런데 며칠 뒤 김만철 씨가 11명을 청진호에 태우고 일본에서 정박하고 있네. 이때부터 북한의 태도가 정말로 180도 바뀌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동진호 선언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대한민국 그 수 쓰지 말고 김만철 씨 일가 고스란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북한으로 돌려라. 라고 북한이 교환 딜을 겁니다.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서로 포로를 잡았어요. 그럼 포로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럼 전쟁 중에 등가가 성립되니까. 이거는 북한이 자기 멋대로 납치해놓고 유괴범이 야 우리가 니네 납치하고 있는데 우리 쪽 재산부 돌려줘. 우리 쪽 사람 돌려줘. 안 그러면 안 보내. 유괴범이네, 진짜. 유괴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 기자님이 등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뜨고 했으니까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동진호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의심을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1월 15일이냐 라고 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아나가 배가 빠져나갔으니까 쟤들도 하나를 잡아간 거냐. 인질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5공화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5공화국 정부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카바를 해야 돼요. 김만철 일가라는 꽃놀이패가 들어온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 내년에 이제 88 올림픽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진호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끌려갔는데 송환 노력을 안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이걸 아마 그 정부에서는 원치 않았겠죠. 아니 그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 동진호가 피랍됐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라든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해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해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김만철 일가가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싹 사라졌어 동진호에 관련된 뉴스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력을 뭐 하긴 해요. 뭐 북한 적십자 측에다가 뭐 인도적으로 선언을 보내달라고 촉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연락도 취해보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걸 끊어버리죠.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20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어부들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북한 측은 바로 이튿날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알려왔는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선과 어부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그건 프로토콜이에요. 진 교수님이 정확하게 적으신 이건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과정상 기계적인 과정이. 돌려보내라고 성명하고 적십자 통해서 북한에 기별 넣고 북한이 그냥 없네? 응답 안 하고 이건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뭐 민간이든 정부 차원이든 이 동진호 관련해서는 34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묵묵부답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엄마한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죽일 테니까 누구를 죽일지 네가 골라. 사실 이런 상황으로 우리 정부를 몰아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둘이 있는 거고 한쪽은 뭐예요? 그냥 자진해서 넘어온 거고 우리는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등가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동진호가 납치됐잖아요. 그러면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스토리가 뻔히 그려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런 사건이 나중에 알려졌어. 아, 김만철 일가가 너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어 하네. 근데 우리는 우리 쪽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네. 라고 하면 북한이 분명히 조건을 걸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런 문제는 좀 조용하게 처리해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성북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지. 뭐 동진호 사람들 선언들을 데려오고.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을 갖다 나중에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죠. 한 2, 3년 후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